네. 자, 시장 분위기 현재 4,527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밀립니다. 10포인트가량 밀려서 945선 나타납니다.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코스피 시총 상단주의 움직임이 굉장해서요. 이쪽에 대한 전략이 내일 이후로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반도체 점검해 봐야겠죠. 또 점검이 필요한 오늘장이기도 합니다. 내일 과연 정말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메시지를 숫자로 나타낼까에 따라서 오늘 뭐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업황이라면 잠시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방일지 하방일지 모르겠지만 더 끌고 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투탑을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 굉장하죠. 그 가운데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일단 좋은 끊어가는 플러스의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 내일 있을 이 성적표는,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그냥 한번 확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와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도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들, 특히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맥쿼리 증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12만 원까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이제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양회사 모두 다 10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맥쿼리 측 이제 리포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조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제슨왕 CEO 같은 경우도 뭐 지금 HBM4 D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뭐 새롭게 이제 루빈 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뭐 기존의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인 DDR5, 그다음에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도 지금 품귀 현상이 상당 시간 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물론 지금 뭐 오늘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단기 변동의 움직임 뭐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의견을 좋게 주셨습니다. 맥쿼리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쵸?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목표 주가가 80만 원이었는데 뭐 충분히 80 이상까지 노려보고 있다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현진 대표님께 여쭐게요. 차트 모양 자체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샀어도 오늘 수익이라는 그 반도체 대장 종목의 그 믿음을 계속 하루하루 연속해서 공고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 또 이벤트이다 보니까 오늘의 심리는 어떻다라고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이번 상승 추세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그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서 실적 발표에 대한 물론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보이는 모습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추세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일봉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서 그 장중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이제 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 SK하이닉스를 살펴볼 때도 이격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캔들상으로 그 강한 양봉 캔들이 길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아직 1월에는요. 그래서 1월에만 봐도 캔들상으로 90만 원 정도 수준까지 가야 일봉 캔들이 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일봉상으로는 볼 때 22평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시작한 지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부터의 연속성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은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들입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무리가 없어질 수 있는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함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형주에서의 움직임이겠죠. 엄청나네요. 내일 앞으로 삼성전자의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 같이 보겠지만 전망은 열어놓고 보겠다 시선으로 현재 구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오늘 또 숨겨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입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 얼마만이죠, 여러분? 이런 깊은 양봉이 나타나는 게 최근 들어서 저희를 좀 놀라게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임순자 대표님, 현대차는 만년 저평가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30만 원을 돌파해냈을 때 이제 목표 40만 원 두고 가는 건가? 이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로봇, 아틀라스가 좀 도와주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로봇 기업에 대한 지분이 이제 평가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요. 현대차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것 또한 용인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관세 협상 이후에 그런 미국 내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CES 2026에서 지금 차세대 이제 피지컬 AI로 불리는 아틀란스를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그런 투자를 향후에 확대하면서 피지컬 AI 로봇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3만 대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아틀라스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개발 속도가 더딘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로봇의 성능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옵티머스에 비해서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구글과 같이 지금 피지컬 AI 고도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점에서 지금 현재의 이제 아틀라스가 좀 더 성능이 개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형태의 회사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로 대변되는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비춰지는 거고요. 그런 관점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재편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자동차 판매량들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역대 최고치의 이제 글로벌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더 증가한 750만 대를 지금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업인 자동차 판매도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덧붙이면 삼성동의 지금 과거 이제 한전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100층을 짓겠다라는 거를 49층으로 3개동을 짓겠다라고 밝히면서 건설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에서도 여기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같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세상 굉장합니다. 현대차와 지금 우선주 다 도합으로 봤을 때 시총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날 건가 사이즈 계산하면서 아빠 추가 움직임 보실 것 같긴 한데요.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현대차가 움직이기에 괜찮은 토양 같아요. 여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지대한 재료까지 붙었고요. 또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고가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열려져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도 보시는지, 여기서 파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더 갈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이유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폭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수를 했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뭐 자동차 산업으로만 본다면 현대차가 막 밸류가 한 7배 정도 되면서 뭐 도요타, 폭스바겐에 비해서 그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로봇 밸류까지 추가로 적용되면서 오늘의 강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25년도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상승했던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그 대형주에 대한 매집 패턴을 보이면서 한 3개월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이격 수렴 이후 오늘 첫 상승, 강한 외국인 기관 그 동반 순매수로 인한 상승폭을 본다면 여기에서의 신고가 그 돌파는 좀 의미 있는 자리로서 추세를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입 또한 열려진 자리로서 오늘 또 거래를 수반해 가면서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더 가벼워진 주가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현대차 긍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 그 이슈가 낀 링크 솔루션이 상한가 자리를 만들었죠. 시총이 3천억 원대인데, 자, 시총 10조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상터치까지 그 기세를 뽐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AI 사업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로봇 모멘텀, 자율주행 모멘텀, 현대차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0조가 이렇게까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역시 현대차와 동행해서 주가 움직임은 상방으로 열어두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네. 지금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수록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자율주행 이제 AI인 알파마이어를 이제 어저께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오토에버를 좀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기업이 이제 현대차 내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출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룹웨어, 그러니까 그룹의 이제 IT 서비스나 SI 부분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달할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룹웨어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지금 뭐 지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 내에서 뭐 대부분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제 화면 내,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 차량 내의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토에버에서도 일부 뭐 아다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내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조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2.com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도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엔드투엔드라는 자율주행 방식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는 지도의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거와 덧붙여서 달리 이제 이런 카메라 비전을 통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포티투닷컴이 확실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수혜를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물론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대 오토에버와 얼마만큼의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그룹웨어를 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뭐 쉽게 해서 뭐 클라우드나 뭐 아니 그러니까 회사의 이게 그 전산 인프라를 관리하는 회사의 주가가 과연 시총이 10조가 돼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살짝 거리두기 쪽으로 좀 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 분석을 하셨을 때 그러면 오늘 모이는 수급의 의미성은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싶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 움직였을 때 만도부터 시작해서 오토에버, 모비스 같이 우르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레벨업이 또 보여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파동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차트상에서는 말해주는 건지 싶거든요, 대표님. 네, 현대차와 유사한 흐름을 계속해서 네. 보이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인데 그에 비해서 더 강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정배열 이후에 이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반등이 되면서 오늘 상승폭이 한 27% 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40만 원 정도를 전후해서는 그러니까 마디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현재 아무리 그 전에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도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40만 원 정도 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오늘은 뭐 상한가 그 제한의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더 강한 돌파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일 정도 아니면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정도까지 봤을 때 그 돌파를 40만 원을 가뿐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그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4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마디값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지인데 이 부분을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내는가가 앞으로의 탄력도에 있어서도 챙겨볼 부분이다. 의견 기술적으로 받아봅니다. 자, 오늘 로봇주까지 같이 들썩이고 있는 종목군이 많아서요. 이 다음 종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간 조금은 언제 갈까 약간 금쪽이처럼 바라봤었던 로봇주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두산이 그 실트론 인수자금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살짝 뺀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방향을 어디로 갈까 싶었습니다. 근데 CS가 좀 살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CS 기간에만 단순히 들어올 수 있는 반짝 수급인 것인지 아니면 로봇주가 움직일 때 두산 로보틱스 이제 나도 달린다라고 하는 하나의 안정성을 오늘 또 보여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순자 대표님, 협동로봇 오늘 또 현대차 깐부회동의 막내 정의선 회장님이 찾아갔다라고도 얘기는 받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또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인가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계속 로봇 상용화 관련돼서 가장 이제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로봇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용 그런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에 가려지면서 이런 산업용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안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좀 이제 휴머노이드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CES 2026을 통해서 AI가 결합된 차세대 로봇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좀 더 시장 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AI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이제 스캔앤고라는 그런 제품군을 공개하면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캔앤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고 밑에는 이제 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이제 최적의 작업 경로를 찾는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뭐 비행기 동체나 뭐 풍력 터빈 블레이드 같은 이제 대형
그런 이제 제품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형 건물 외장재와 같은 이제 비정형 그런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런 산업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작년 이후에 이제 여러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이제 피지컬 AI 로봇 고도화와 관련된 이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진화되고 고도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기대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야 할 산은 일단은 우리 앞에 거래 실리면서 고점 만들었었던 자리, 95,000원 자리를 또 돌파해 줄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날지 이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나 대표님 활용 가능할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은 CES로 인해서 네. 좀 로봇 테마의 편승한 상승으로 그러니까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상장 초기에 많이 기대를 받으면서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사이 구간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11월의 상승에서도 9만 5천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졌는데 이번 상승에서도 9만 원대 9만 원 중반 정도에서 안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일봉상으로 60일 이평선 수렴으로 인한 이제 횡보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는 더 있어야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상장 초기의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기까지는 한 몇 차례 9만 원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다거나 거기를 시원하게 돌파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기술적으로. 돌파한다면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강도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봤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SOS랩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움직이니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은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OS랩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잘 타서 이륙하고 있는데요. 상장날 만들었었던 그 시가 부근까지 이제는 위협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가벼워질 차례를 앞두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재미난 관점으로 SOS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꿈틀거릴 때는 좀 헷갈리게 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CES 모멘텀 이후까지 열어놓고 봐도 괜찮아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CS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라이다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다른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제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기기다라고 보면 이런 로봇의 그런 이제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런 라이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형 라이다 센서의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형 라이다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소형화, 경량화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주행,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이제 로보틱스 랩의 이제 차세대 로봇 플랫폼이랑 이제 라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런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SOS 랩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그러면 자율주행의 상징성이 있는 종목군 그리고 로봇에 좀 더 상징성이 있는 종목군 워낙 비슷하게 성장단이니까요. 어디에 지금은 좀 더 무게감을 두세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로봇 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시장이 좀 더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많은 차량에 들어가면서 또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로봇의 시장 성장성을 좀 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라이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서 과연 쓸 거냐 안 쓸 거냐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의 라이다의 역할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로봇 시장에서의 라이다가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러면 SOS 랩 같은 경우는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뭐 남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볼 때는 오히려 같은 성장단 그리고 같은 방향단 내에서는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보시기는 하네요. 자, SOS랩이 근데 차트상 봤을 때 우리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 첫날에 만들었었던 깊은 음봉을 왠지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막 자극시키는데 지금 이번 그 기대감 구간에서 가능할 자리라고 보세요? 네, 최근의 수급을 SOS랩의 최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은 단타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승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상장 초기의 물량을 어느 정도로 어떤 강도로 그리고 어느 수급에서 들어와서 해결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SOS랩이 신규 상장했을 때 매물 구간이 거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이슈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 증가폭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단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음봉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신호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아, 주의는 필요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주 짧게 조선주 오늘 특히 HJ 중공업 필두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끼가 엄청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거래를 수반시켜가면서 이 상승 저항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상승 이제 돌파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져요. 조선주를 다시 좀 지금 포트에 담아두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세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원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당장의 뭐 시세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 해군과 이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전 그런 이제 심사를 위한 이제 평가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번 달 내에 MRO 관련된 이제 협정을 이제 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뭐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뭐 MRO 관련된 부분 아니면 뭐 미국 내에 국내 조선소들의 투자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LNG 선 같은 경우도 지금 각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NG 지금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지금 발주된 물량들은 대부분 중국이 아니라 국내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LNG 운반선의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이 뭐 이런 MRO뿐만 아니라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계속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NG 쪽 키워드는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꾸준히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아직은 조금은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고개를 들고 자리를 잡아 보인다라고 평가해야 하는지 차트의 움직임은요? 예, 수렴 구간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상단은 28,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되고 한 2만 원 정도의 지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에서 나온 기술적 대응 필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의미성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로 의견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계속 지켜보면서요. 의미 있는 그런 힘의 크기를 보이는 봉들이 출현할 때마다 저희는 HJ중공업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